안녕하세요. 놀라운 미스터 놀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해서 사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목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 많이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죠. 페드로 포로, 우도기, 솔로몬, 클루셉스키 그리고 메디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맨시티에도 최근에 이 홀란드의 헤트트릭이 터졌는데 맨시티에서도 최근에 홀란드의 헤트트릭이 터졌는데 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이 더욱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소파스코어를 보면은 벌리는 초반 그리고 후반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기 내내 토트넘에게 지배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시작과 마지막에 한 골씩 넣기는 했지만 5골이나 토트넘에게 내줘야 했고 그 중에 3골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득점한 골이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나간 한 72분쯤부터가 사실 토트넘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손낙골 손흥민 나오면 골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골이 이제 마지막에 터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 경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엄청났지만 토트넘에 있는 다른 선수들의 활약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살펴보면 와, 손흥민 선수가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구체적인 패스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도기입니다. 일단 흰색 화살표들은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X표, 각계표나 아니면 이 네모난 표시들은 각자 태클 아니면 공을 뺏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우도기는 미쳤습니다. 우도기는 패스도 정말 대단하고 상대방의 공을 빼앗는 것도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건 드리블입니다. 드리블도 한 차례 성공했고 일단 우도기의 스탯을 살펴보면은 41개의 패스 중에 38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터치도 66번 굉장히 많이 가져갔고 와, 이 그라운드 주얼 이 땅볼 경합에서도 9번 중에 8번을 승리했습니다. 굉장하죠. 수비적인 지표도 미쳤습니다. 걷어내기 3차례, 가로채기 2차례, 그리고 태클 5차례, 드리블드 패스트, 뚫고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도기를 돌파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도기는 정말 무결점의 플레이를 왼쪽에서 보여줬습니다. 이 우도기에 대해서 이 팬들은 와, 우도기 진짜 잘한다. 어쩌면은 세계 최고의 레프트백이 될 것 같다. 그는 정말 너무 침착하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를 수도 있지만 벌써 최고의 레프트백이다. 우리 리그에서 최고의 레프트백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뛰었던 페드로 포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상대방이 어떤 공을 뺏은 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와, 패스 난사가 장난 아니었고 손흥민한테 향한 이 패스는 이 어시스트는 최고였죠. 물론 이 3번의 슛 난사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여기 X표가 쳐져 있는 이 회색은 이제 슈팅을 의미하는데 3차례의 슈팅이 모두 이제 무위에 그쳤죠. 무위에 그쳤지만 굉장히 패스를 공급하는데 훌륭했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따 살펴보겠지만 포로가 수비적으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같은 쪽에서 뛰었던 클루셉스키 때문인데 이를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페드로 포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라운드 듀얼 8번, 이 땅볼 경합 8번 중에 3차례를 이겨냈고 걷어내는 거 2차례, 가로채기 2차례, 태클 2차례, 그리고 2번은 뚫리긴 했습니다. 2번은 뚫리긴 했어요. 인간적이군요. 그리고 45번의 패스 중에 36번을 성공시키면서 좀 낮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예술적인 패스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손흥민한테 준 패스 중 하나는 역시 키패스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패스였고 손흥민 선수가 이로 인해서 이 헤트트릭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드로 포로도 오른쪽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로에 대해서는 이 포로 슈팅은 사르가 이제 막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르 때문에 막힌 슈팅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어시스트 너무 좋았고 손흥민에게 준 어시스트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어태킹 퍼포먼스가 좋았다. 공격적인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을 좀 살펴볼 텐데 솔로몬이 이번 경기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면 또 흥미롭습니다. 일단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도 몇 번의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패스도 꽤 많이 했고 드리블링이 눈에 띕니다. 드리블링이 3차례나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3번의 키패스 그리고 2번의 어시스트가 다 손흥민한테 가면서 역시 일찍부터 손흥민한테 공을 주면 공격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벌써 깨달았어요. 똑똑해요. 역시 이름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영양가가 있어요. 키패스가 3개인 줄 알았는데 5개군요. 이쪽으로도 키패스고 이쪽으로도 키패스가 기록됐습니다.
자, 마노로 솔로몬의 좀 스탯을 살펴보면 그러네요. 키 패스가 5차례고 패스가 22회 중 20회 성공. 와, 공격적으로 굉장히 섬세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공격적인 패스들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1%, 그리고 땅볼 듀얼도 많이 이겼어요. 7차례 중에 5차례. 드리블도 5차례 중에 3차례 성공. 그래서 이렇게 3번이 성공이 된 거죠. 여튼 마노로 솔로몬 역시 이 좌측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솔로몬이랑 손흥민이랑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활약을 했는데 손흥민은 손흥민한테 패스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시스트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팬들 반응 중에, 야, 손흥민도 굉장히 잘했지만 차이는 손흥민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줄 수 없었다. 어쨌건 솔로몬은 5번의 키패스를 했다는 게 그 전문가들에게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야, 손흥민이 이제 왼쪽에 꼭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흥민에게 자유를 부여했어요. 자유를 부여한 선수가 바로 이 솔로몬의 등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왼쪽에서 뛰었죠. 그렇다면 이제 클루셉스키 오른쪽에서 뛴 선수를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아까 제가 포로가 공격을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비를 많이 안 해도 됐던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겁니다, 이거. 클루셉스키가 이게 다 수비거든요. 지금 패스도 패스지만 이 수비 장면들, 그러니까 이 클루셉스키는 사실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계속 아쉽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클루셉스키를 깔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수비적인 헌신입니다. 보면은 18차례의 땅볼 듀얼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드리블도 7차례 중에 3차례 성공, 패스도 35차례 중에 29차례 성공, 터치도 굉장히 많이 기록했고요. 키패스도 3회를 기록하긴 했는데, 근데 포지션을 많이 놓쳤어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클루셉스키의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줬다. 이 부분이 제일 아쉽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평점도 낮았죠. 하지만 한 가지 칭찬할 게 있다면은 바로 수비적인 부분이다. 수비적으로 공헌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포로랑 클루셉스키는 완전히 우도기와 솔로몬의 반대다. 근데 삶의 모든 일에 그렇듯이 이런 균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한쪽으로만 굉장히 강하거나 하면은 이 팀들이 다른 쪽을 굉장히 괴롭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조합이 좋다. 이 포로와 클루셉스키 그리고 우도기와 솔로몬 조합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대로 만약에 클루셉스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선수인 그 존슨 같은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에메르송을 넣는 게 이제 수비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중앙에 있는 두 선수를 살펴볼까 하는데, 제임스 메디슨 선수도 이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은 토트넘에서 제일 이제 넓은 지역을 커버한 선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디슨 선수의 패스 맵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패스들을 성공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토트넘의 전역에서 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수마가 거의 장판처럼 이 토트넘이 덮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메디슨이 어쨌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있고, 이 메디슨이 사실은 외신에게 많이 안 뛰는 영리한 선수 정도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토트넘에 와서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메디슨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야, 메디슨 월급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하지 않다. 월급 올려줘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여태까지 제가 보여드린 선수들은 뭐가 많아요. 뭐가 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활약할 순간들도 많았고, 열심히 뛰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안 뛰었다는 뜻은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 공을 많이 잡진 못했어요. 공은 많이 잡지 못했고 굉장히 전방 압박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자, 패스도 많이 하긴 했지만 일단 3차례의 슈팅이 전부 다 들어갔다. 미쳤죠. 미쳤습니다. 물론 2차례의 슈팅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막힌 적이 있지만 그래도 3차례의 슈팅이 모두 성공했고, 이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 손흥민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27번의 터치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 중에 17번은 패스였습니다. 나머지는 좀 슈팅이나 아니면 공을 뺏기거나 했겠죠. 그런데 공을 거의 뺏기지도 않았어요. 자, 17번의 패스 중에 14번을 성공시키면서 82%의 패스 성공률, 그 중에 키패스 하나, 그리고 크로스도 하나 성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후 좌우를 가려가지 않고 활동하면서 여기까지 왔었네요. 여기까지도 수비적인 부분에도 가담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넓은 토트넘의 블럭들을 커버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야, 이 공격적으로 어쨌건 이 모든 부분을 커버한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장점입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손흥민 선수는 공을 만질 기회가 정말 많지 않았다. 그리고 공을 만질 기회가 많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히샬리송이 보여줍니다. 경기 감각이 떨어지게 될 수 있죠. 공을 자주 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 적은 기회 가운데에서 이 3골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통계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경이롭네요. 메디슨, 손흥민의 맵을 보면 beautiful, 아름답다. 손흥민의 스트라이커는 natural, 정말 자연스럽다. 그리고 효과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손흥민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는 공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뛴다. 계속 압박한다. 히샬리송이 공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셧다운, 전원을 꺼버린다. 그게 차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뭘 원하는지 보여주는데 손흥민은 완전 호날두 같은 스트라이커가 되고 있다. 후기 호날두죠. 후기 호날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한 피니셔, 굉장히 마무리를 잘해주고 여전히 속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합니다. 최근에 헤트트릭을 이제 많이 터졌어요. 헤트트릭이 손흥민만 터트린 게 아니라 할랜드도 터트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브라이튼에서도 이제 헤트트릭이 터진 걸로 아는데 이번 라운드에 헤트트릭이 3개나 터졌죠. 요즘 EPL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헤트트릭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리그가 될 거고,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많이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외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알바레즈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투탑에다가 포든이랑 도쿠까지 인버티드 윙어로 사용하면서 4명의 공격수를 동시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손흥민 선수가 놀라운 이유는 손흥민 선수 혼자였다는 거예요. 혼자. 클루셉스키가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슈팅을 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점은 메디슨이 5차례의 슈팅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메디슨, 손흥민의 어떤 공격적인 모습이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고 있죠. 그런데 이 맨시티는 이제 자리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수적으로 정말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알바레즈와 헐랜드를 중간에 동시에 쓰는 이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정도로 이제 공격적인 모습인데, 이 펩 과르디올라가 토트넘이랑 만났을 때 과연 몇 골이 터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여튼 손흥민 선수는 많지 않은 기회 속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정말 빛났고, 앞으로 EPL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